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자,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가파른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후에는 현재 반년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초반대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자, 앞으로도 지금의 하락세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조만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하겠으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까지 같이 한번 다양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기관의 스탠스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기관도 자,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던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팔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매도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는 상황에서 자, 엊그제 계엄령 발표가 되면서 어제 증시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탈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를 이제 개인이 받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역부족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개인은 줍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은 0.27% 낮은 비중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자,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05조, 103조, 117조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면서 140조, 160조, 올해는 170조대까지 꾸준한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3조 6천, 2조 3천 마찬가지로 눌렸다 올라가죠. 6조 9조대 그리고 15조대. 다만 올해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문제는 내년과 후년인데 뭐 큰 상승은 아직은 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또 계속해서 횡보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후년에도 소폭의 상승. 그래서 드라마틱한 성장하는 좀 영업이익의 흐름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아쉽고요. 자,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자, 올해 물론 전년 대비 올라주긴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여지면서 아직은 큰 상승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적의 상황입니다. 자, 분기별로 그럼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3조 8천대에서 3조 5천 좀 눌렸고요. 자, 하지만 4분기와 1분기에는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갑니다.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그리고 자, 2분기에는 아쉽지만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어쨌든 전년 대비 살짝 개선이 되거나 비슷한 수준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향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자,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시게 되면 150대에서 18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오면서 170대 여전히 부채 부담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후년 가면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ROE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이제 작년에 두 자릿수 진입 그리고 올해 내년 후년에도 두 자릿수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작년부터 수익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PS도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지만 어쨌든 거의 횡보 느낌의 상황인 올해와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배당금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가면서 올해는 12,847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6.2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고배당주죠. 자, 다만 이제 배당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통 우선주를 많이 선택을 하시죠. 자, 현대차 우는 자, 8.46% 나오고 있고요. EUB는 8.29% 약간 낮아요. 그리고 사무비는 현대차 우와 같은 수준인 8.46%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4.25배, PBR은 0.5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많이 내려온 만큼 이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파업 관련 이슈죠. 현대차 노조가 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를 하면서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전 조합원 43,200여 명이 5일과 6일, 자,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되겠죠.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상급 노동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인데요.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때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지침까지 마련을 했고요. 세부적인 파업 지침 등은 10일 날 다시 중앙 집행위를 열어서 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의 지난달 판매량 보시게 되면 35만 6천 대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점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도 5.9%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해 4분기 현대차 예상 판매량은 105만 대를 넘어서면서 최대 성수기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11월 판매 성장률이 5%에서 8%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 확대와 경쟁사 부진에 따른 반사 이익이 예상이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이제 미국에서 아쉬운 건 이제 관세 위협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 지역 다변화가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산 차량에 대한 이 10% 관세를 전액 현대차가 부담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3조 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유지가 된다 가정을 했을 때 연간 1조 원의 추가 환율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연 13조 원의 영업이익과 10조 원의 순이익 수성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에 자사주 발표 얘기인데요. 지난 27일 날 장중 공시를 통해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7천억 원은 소각이 전제된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고요. 나머지 3천억 원은 임직원 대상 주식 보상 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포함해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 정책 변화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 환원의 근간이 되는 지속 가능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재무제표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런 실적 성장이 아직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어쨌든 실적이 꾸준하게 받쳐줘야지 배당도 주주 환원도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성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그리고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전기차 점유율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최근에 악재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일단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배당만 보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좀 차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내려와서 싼 건 맞지만 여전히 지금 일단 재료적으로도 아쉬운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계엄령 발표로 인해서 당분간 외국인의 이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증시가 계속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바 우리가 주가의 측면, 주가 상승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증시가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물론 하락도 제한적이겠지만 거의 20만 원 초반대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조금 녹록지 못한 횡보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일단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현재 27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27만 원.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증시의 상황이라든지 뭐 재료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서 일단 27만 원 목표로 잡고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인데요. 제가 라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만 원 라인 드릴게요. 자, 23만 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평단 관리 어떻게 진행을 해 주시냐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상적으로는 23만 원 밑으로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만 원 밑으로 평단을 맞춰 주시는 것을 목표로 해 주세요. 평단 관리. 자, 그래서 24만 원 밑으로 맞춘 이후에는 장기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꼭대기에서 물려서 23만 원까지 맞추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25만 원 정도 밑에는 좀 맞춰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낮춰 주시고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23만 원, 자, 요 라인 밑에 계신 분들 있죠? 이미 평단이 요 밑에 있다. 23만 원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물타기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